최고의 시간이면서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였지만 어리석음의 시대이기도 했다. 믿음의 신기원이 도래함과 동시에 불신의 신기원이 열렸다. 빛의 계절이면서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지만 절망의 겨울이기도 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다가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다. 다 함께 천국으로 향하다가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의 서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뉴키즈 온 더 블록에서 문제로 출제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고요. 단행본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되었고 영국 아마존 설문조사 결과 가장 좋아하는 소설 속 첫 문장에 두 도시 이야기가 1등으로 선정되는 등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역사소설이자 연애소설이고요. 두 도시란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을 가리킨 것으로 이야기는 이 두 도시를 무대로 전개됩니다. 시대는 18세기 말에 15년간 프랑스 혁명의 준비기부터 최전성기로 걸쳐져 있습니다. 디킨스는 토마스 칼라일의 프랑스 혁명사와 기타의 역사서적으로 당시의 정세를 연구하여 그것을 이 작품에 구체화하였습니다. 런던의 변호사 시드니 카턴이 사랑하는 여성 리시 마네티를 위해서 자진하여 단두대에 서는 순애의 이야기가 프랑스 혁명의 광란의 배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디킨스는 이 작품을 집필 당시 사랑했던 여성 엘렌 터넌에 대한 정열을 카턴의 사랑으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은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당시 시대가 얼마나 격동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디킨스는 소설의 공간을 프랑스와 영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문단에서처럼 그는 프랑스와 영국의 정치적 상황을 비교하면서도 두 상반된 공간 속 개인의 삶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킨스는 이 소설을 집필하는 내내 파리에 머물면서 프랑스 혁명의 현장을 일일이 취재하였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당시 런던과 파리에 살고 있던 평범한 민중들의 모습과 골물대로 골문 사회상을 그 어떤 작품에서보다 생생하게 그려내었다고 하는데요. 다음의 문장에서도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자갈길 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을 가득 실은 호송마차가 심하게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아름다운 소녀들, 갈색 머리, 검은 머리, 백발의 현명한 부인들, 젊은이들, 건강한 남자들과 노인들, 귀족 출신이나 농부나 모두가 기요틴을 위해 붉은 포도주를 부어주었다. 매일 역겨운 감옥의 어두운 감방에서 나와 양지로 끌려왔으며 기요틴의 엄청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거리를 지나서 그녀에게로 향했다. 자유, 평등, 박애가 아니면 죽음이리라. 특히 마지막 죽음을 가장 쉽게 바치는 것은 바로 기요틴이었다. 프랑스 혁명 당시 공포정치를 연상시키는 대목으로 단두대의 처형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시가 남편 찰스의 투옥 후 1년 3개월을 마음 졸이며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 대목이 나오는데 이때는 프랑스 혁명 정부를 주도한 자코뱅당의 집권 시기로 그들은 사회의 강력한 통치를 위해 반혁명 세력들을 가차없이 사형시켰습니다. 이 소설은 책의 첫 문장도 유명하지만 소설의 가장 마지막 대목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흔히 단두대를 앞둔 시드니가 역시 처형되기 위해 같이 있던 재봉사 소녀와 대화한 후에 남기는 마지막 독백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순간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었다면
시드니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정도로 나오는 나레이션입니다. 이 마지막 문구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그들, 아니 세대를 지나 그 후손들에게도 마음의 송소가 되리라는 것을. 할머니가 된 그녀가 나를 초두하니 이날 나를 위해 우는 모습이 보인다. 그녀의 남편이 이승의 행로를 마치고 지상의 마지막 침대에 나란히 누운 모습이 보인다. 그들이 서로를 존경하는 만큼 나를 존경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내게는 보인다. 그녀의 품에 안긴 내 이름을 딴 아이가 한때 나의 길이기도 했던 인생길을 훌륭히 걸어가는 모습이, 그 아이가 그 길을 훌륭히 걸어 내 이름을 빛내주리라는 것도, 그리하여 내 이름에 묻었던 오점이 지워지리라는 사실도 안다. 지극히 공정한 재판관, 명예로운 사람이 된 그 아이가 역시 내 이름을 딴 사내 아이, 내가 잘 아는 이마와 금발을 지닌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와. 그때가 되면 이 자리는 지금의 끔찍한 흔적도 사라지고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다정하고도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어떤 행동들보다도 훨씬 더 숭고한 일이다. 이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그 어떤 안식보다도 평안한 안식을 향해 갈 것이다. 실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다크 나이트 라이즈를 만들면서 이 소설의 모티브를 일부 차용했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도 제임스 고든이 이 소설의 한 대목을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장면인지는 스포일러라서 영화를 직접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고전 문학 작품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2억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고전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책 소개를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